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 네, 저녁 방송입니다. 어, 시장이 좋으니까 네,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계좌 상황도 좋고 뭐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요때 돈들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 자, 출석 부르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향기로운 초보님, 김인성님, 한사발님, 안산 부자땡님 네, 오셨네요. 알부디님 오셨고요. 이치카님, 대박이지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기님, 문미영님, 자형님, 그리고 성투안님, 박선영님, 좋은날님, 니엘님, 박유나님, 어서오세요. 박 7.8기님도 계시고요. 이호철님, 이동훈님, 어서오세요. 김태은님, 좋은날님 아까 인사드렸죠? 네, 그 다음에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니엘님, 아까 인사드린 것 같고요. 김태훈님, 네, 그리고 네, 오길령님, 박정희님, 늘품님, 노후연금 만들기님 등등 네 인사드렸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이제 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그렇든 저렇든 장이 올라가면 일단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라가면 좋은 거고 상승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질문하신 분들 네. 1번이 우리 향기로운 초보님이시네요. 다산 네트워크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유튜브 쪽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문명님은 어제 네 익절에서 잘 나오셨다고요. 네. 나이스 정보 진단인가요? 네, 이준기님, 네, 나이스 정보 통신이겠죠? 네, 아무튼 자, 그다음 3번이 젠백스, 네, 4번이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은 제가 사 갖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6번은 삼육물산 7번은 이원 컴포텍 8번은 이게 아니구나. 한화솔루션 네. 9번이 솔브레인 네. 여기까지 네, 9종목입니다. 다 안됩니다. 네. 다 안돼요. 뭐 그 궁금하신 게 왜 장이 좋으니까 궁금한 게 더 많은가요? 네. 지난번에 진단을 드렸었던 종목들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진단 받았다고 해서 또 궁금하지 않으려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진단을 한번 받으셨다면 한 번 정도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종목 진단은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제가 어떠한 전망을 알려드리는데 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왜 이대로 안 되느냐 왜 저렇게 되느냐 뭐 이렇게 따지지는 마세요. 나도 잘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식이란 것은 항상 대응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추세를 V자 반등이라고 하느냐고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V자로 급하게 올라와서 V자일 수도 있겠고요. 뭐 아직은 더 많이 파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 다 V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글쎄요 V자.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하는 거죠. 단기적 관점에서의 V자라면 V자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팠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V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반등세는 확실한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정도 들어왔다 나가야지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가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저점이 잡힌 것이 아닌가, 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재고만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약간 당황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방 쪽으로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고 있다라면 그냥 가는 곳에 같이 이끌려서 가시는 거,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얘는 아니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에요. 시장과 맞서서 싸워봤자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시장은 항상 옳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시장한테 얘기했는데 시장이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우긴다라면 시장이 맞는 겁니다. 네, 웃기는 거죠.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그랬다면 네, 3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괜히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러다가 괜히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2 더하기 2도 귀요미. 네, 죽이고 싶다. 미안해요. 밥 먹은 거 토할라. 그만해야 되겠다. 자, 종목 진단 갈게요. 정신이 번쩍 드네. 네. 자,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 갈게요. 기다리면 또 들어와요. 지가 뭐 계속 가기 하겠습니까? 그죠? 네. 시장이란 게요, 다산 네트워크가 아닌가 본데? 네트워크스 아니야? 그래. 다산 네트워크스잖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네. 지금 시장은 일단 그래요. 반등이라는 것이 뭐 귀엽다라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시장은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가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내려가는 자리가 공포스럽고 올라가는 자리는 항상 기분이 좋죠. 근데 언제 또 내려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살짝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이만큼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수익이 나은 부분들을 대부분 또 반납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익을 반납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여기에서 뭐 단기적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차익 실현이 됐을 때 그냥 주가가 가버리게 되면 또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이런 하락 포인트에서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중을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중을 나눠서 진행하고 비중을 끌고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일단 상승하고 나면 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보여주는 관점은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코스닥하고 차트가 좀 비슷해요. 어떤 모습이 비슷하냐면 바로 여기에요. 네. 이게 뭐죠? 저항대란 말입니다. 저항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차익 매도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원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고고 네, 더 땡겨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도 거기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흐름은 괜찮았어요. 원래 종목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다만 큰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었던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이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토막도 더 났네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 3,7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7, 80% 올라왔다 봐야 되겠죠. 자, 그만큼 올라왔는데 올라온 자리에서 딱 보니까 이제는 저항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7,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저항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자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장의 강도가 세게 나오면 거래량 빵 터지면서 주가 땡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뚫고 넘어가 버리면은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엿먹는 거죠. 야, 내려오면 살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근데 보통은 정석적으로 움직인다라면 보통 네, 저항이 이렇게 지나가죠. 주가가 급락했죠. 반등이 나오면 대부분 다 부딪혀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움직여서 주가가 반등 나가고, 자, 돌파하고 나서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지선도 확인하고 다시 나갔고, 이런 자리는 눌림목, 이런 자리는 저항대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저항에서 한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는지 확인하고 바닥의 형성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로 봐서는요, 단기적 저항에 대한 물량은 나오고 있어요. 이 꼬리가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쫑쫑쫑쫑 붙어 있는 요 캔들 모양이 그런 걸 말해줍니다. 일단 위에서 압박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압박이 있기는 한데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돼버리게 된다면, 그냥 뚫어버리게 되면 5일선은 이렇게 따라 올라간 대신에 21선 밑구녕에서 헤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잘 가려면 오히려 조정이 들어와서 5,500원이든 6,000원이든 지지선을 만들고 20일 이평선하고 같이 움직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는 일단 추세 나쁘지 않아요. 네, 기업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퍼는 약간 높은 상황인데, 퍼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영업이익이 분기 마이너스가 좀 나온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좀 좋아지려나요? 추세에서는 전혀 실적이 나빠졌다라는 느낌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회사가 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뭐 기업이 부실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추세는 아직까지 우상향의 패턴입니다. 다만 최근에 실적이 썩 좋지 못한 듯 하여 퍼가 커진 상태입니다. 네, 상태입니다. 그럼 되겠죠? 네. 퍼가 커진 상태입니다. 요거 실적이 정말 나쁜지 나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뉴스 종합에서 최근 실적 동향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짜잔, 그죠? 네, 2019년도를 보세요. 2018년도에는 좀 괜찮았다가 2019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실적이 나빠졌죠. 그러면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지만, 네, 일단 기업의 어떤 퍼가 계산이 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실적이 썩 좋지 못해서, 최근의 실적이 썩 좋지 못해서 퍼가 커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개선되면 같이 좋아지는 부분이므로 당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저항대인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근접해 있으므로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진행되려면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의 파워라고 해야 되나? 양봉의 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홀딩 보유자들, 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죠. 홀딩 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패턴이긴 한데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부터가 좀 지루한 종목이었어요. 원래부터 지루했기 때문에 이 지루한 패턴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전적으로 이제 종목에 달려 있겠죠. 많이 내려온 부분을 회복해 준 것에 만족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추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나이스 정보. 아이고, 여기다 쓴 게 아닌데. 나이스. 나이스 정보는요, 시세는 일단 한번 나왔네요. 그죠? 크게, 네, 크게 나왔는데, 한 번 더 갈까라고 망설이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업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실적 같은 게 줄어들지도 않아도 되는, 실적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전자결제라든지 이렇게 카드를 긁는 포인트에서의 내용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견조성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피지사들은 카드를 긁으면은 대부분 이제 수수료로 이제 수익을 잡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역시도 이제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긁는 거를 안에서 긁는 것일 뿐이잖아요. 조금 더 많이 사게 되나? 저도 보니까 온라인 배송 같은 경우 요즘에 새벽 배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금액을 일정 금액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뭐 18,000원이면 18,000원, 2만원, 2만원 이런 정도의 가격대를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을 해야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더 많이 사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카드사 같은 경우, 피지사 같은 경우는 밖에서 긁거나 안에서 긁거나 뭐 어차피 똑같이 돈을 쓴다라면, 긍정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안에서 긁는 거, 이제 뭐 안에서 우리가 뭐 곱창을 사 먹는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PG 사업이에요. PG.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 나이스 아니에요?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이거는 평가 정보. 평가 정보는 개인 컨설팅, 신용 정보, 자산 관리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자 결제 쪽은 아니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전자 결제 쪽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서로 이제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피지 사업 부분이 일단 이렇게 자회사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제 카드를 얼마만큼 긁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카드를 좀 더 많이 긁으시게 됐어요? 아니면은 좀 덜 긁게 됐어요? 많이 긁게 됐다라면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질 이유는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 쪽에서는 뭐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단으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뭐 거의 죽을 맛이라고 하던데 카페, 네 이런 거 스터디룸 이런 데는 뭐 아예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그 해결이 좀 된다라면 뭐 다시 정상복구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은 주가가 우하향에서 전환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실 수 있는 과정인데 여기까지 일단 잘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훅 하고 떨어져 버리죠. 이 부분은 지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3,000원대 이상에서 반등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전에 진단한 거 아니에요? 모양 비슷한데? 네. 진단한 것 같은데
3,000원대까지는 일단 반등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되고 3,000원대 이상부터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락, 전환, 상승 이렇게 가기 때문에 3,000원대 이상 회복해 주는 게 일단 가장 3만원대 이상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뭐 매도에 대한 의견들은 뭐 아직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만 그대로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이나 매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항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만원을 넘기는 시점이 더 좋다. 지금이 가격이 더 싸지만 오히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3만원 넘기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가가 3만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이 뚜렷해 보인다면 매수 의견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 전의 가격대에서는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뭐 매수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매수해서 잘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러네 눈이. 매수해서 잘 될 수도 있는데 안경을 조금만 벗고 할게요. 네. 안경 보시면 좀 이상하다. 그죠? 괜찮은데? 저 염색했잖아요. 염색. 네. 흰머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아침부터 계속 깨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요거 녹음하고 요거 말고도 또 녹음할 게 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녹음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건데 눈이 되게 침침한 그런 시기가 되긴 된 것 같아요. 눈 운동해요. 눈 운동. 옛날에 그 이경규 씨 그거 아세요? 눈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나? 왔다리 갔다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재밌겠다. 네. 이거 눈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지 여러분들 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대요. 그거 하고 나니까 근데 또 잘 보인다. 자 오늘은 안경을 좀 벗고 할게요. 안경이 계속 눈을 짓눌러 가지고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 젠백스 갈게요. 젠백스 눈 왔다리 갔다 띠용.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젠백스는 지금 환기예요. 환기인데 이 종목 예전에 진단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 조정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진단 드렸지?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주가가 상승하죠. 상승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평선이 모두 데드가 나오잖아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조정입니다. 이거 시장이 이렇게 뭐 어떤 하락에 대한 기운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냥 나 조정 들어갑니다라는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데드크로스와 아래쪽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는요 무조건 조정을 만든다. 이거는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이런 거 외워둬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확산, 수렴, 확산 이렇게 가는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전략들 또는 고점대에서 저점대에서 이게 지금 수렴이잖아요.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요 놈은 내려가는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서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내려왔어요. 일단은 뭐 시장의 관계랑 관계없이 시장의 어떤 그런 거랑 관계없이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하니까 올라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조정이 들어간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반등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압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바닥을 잡는 노력이 성공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 횡보가 계속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의 모양은 아직 하향 곡선입니다. 근데 초단기 이평선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됐어. 조금 들어가 보자 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또는 1분기 전에 3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2만원 정도가 지지가 강력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2만원 정도대에서 반등이 나간 것 같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2만원을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모양새. 그러면 이 기간이 제법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재수 없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 버텨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시세가 이미 한번 발생했어요. 네, 시세가 이미 한번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서는 주가가 지지선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지선은 얼마예요? 2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면 걱정할 것 없겠는데 이탈이 된다면 비중 축소나 매도로 보셔야겠죠. 네. 일단 2만원 위쪽은 홀딩이지만 신규 매수 의견은 좋은 위치는 아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 좀 사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네. 탑 엔지니어링 볼게요. 요거 수익이 한 50% 넘게 나왔었죠? 네. 50%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차익 실현 하셨던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굳이 팔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뭐였냐면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왜 움직였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요. 아시겠지만 전기, 기계 장비, 네. 아몰레드, LCD 장비, 나노탄소, 나노튜브 뭐 등등 이 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젠백스 옆에 빨간 글씨요. 환기가 왜 떴냐면 최근에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또는 소수거래 그러니까 뭐 특정한 어떤 자금들이 한쪽 계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네, 환기해라. 네,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투자 주의 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뭔가가 이슈가 여기 보면 나와요. 뉴스를 보시면 왜 환기인지가 나옵니다. 뭔가가 이렇게 일일 회전율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환기다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며칠이죠? 네. 변동이 커서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변동이 커서일 수도 있겠고 뭔지 모르겠네요. 네, 뭐 때문에 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얘기가 있을 텐데 왜 환기인지? 네, 귀여워요. 오늘 나 귀요미야? 완전 귀요미 스타일이네. 다 귀요미. 하여튼 뭐 투자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주의해라. 네, 매도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네,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공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공시를 찾을 수가 없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환기입니다. 환기. 그 다음에 경고, 뭐 주의, 그 다음에 위험, 경고 뭐 이런 거 붙죠. 네. 관리 종목은 파란색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어쨌건 탑 엔지니어링 다시 넘어올게요. 추세는 상승 추세 그대로 가고 있고요. 저는 기대감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 봐요. 와, 씨. 얘 원래대로 추세대로 다 내려간 거예요, 지금.
추세 지지선대로.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선대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10,000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얼마에 매수했어요? 네, 보죠. 얼마에? 평단가 얼마야? 9,750원이네요. 9,700원. 아직도 물려있는 거야? 이런. 자, 저는 10,000원대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10,000원을 넘어가야지 괜찮습니다. 요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넘어가는 것보다 10,000원대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울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월급날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1월 달이었는지 12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해서 9,750원이라는 평단가가 나왔고요. 네. 네. 몰라요? 듣기만 하는지 보고 있는지 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00원대 밑에서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빵 튄 거고요.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후루룩 떨어진 거고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된다면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올라서야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0,000원대가 돼야지 10,000원 근처가 되면 매수가 괜찮고요. 지금은 아니고 홀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아주 좋은 추세예요. 네. 추세와 업황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네, 경우라면, 네, 글씨가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라면 10,0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의 경우에서라면 10,000원 근처나 10,000원을 넘겨야 매수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게 밑에서 들어오는 것과 위에서 넘어가는 것이 가격은 같아도 그게 그때 포지션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0,000원 근처로 가거나 10,000원을 넘기는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딩 중인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어차피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냅두는 거거든요. 월봉상 보시면은요, 이 종목 뭐 이제 시작하는 애기예요, 애기. 네. 응애예요. 네, 그 애기 종목입니다. 애기한 종목이야. 아우, 귀여워. 그죠? 이제 막 시작한 거야, 이제 막. 그래서 참 이 종목은 보면은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 이 애기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갈 거예요. 근데 뭐 상승을 많이 했다가 하락을 많이 했다, 이런 변동성은 그렇게 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음봉과 거래량이 빵 터지는 장대 음봉, 윗꼬리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기는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매도가 들어가시면 이런 불상사는 또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긴 한데 공부로서 배우셔야 되겠죠. 무조건 제가 하는 방향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방향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냅둬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꿈쩍꿈쩍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지금 뭐 50% 올라갔다 마이너스 50%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갭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많이 지나고 나면요, 그 변동성 쥐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 자리 보이지도 않아요. 예전에 특수건설이 그랬거든요. 홈센터,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4대강 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2000 몇 년도니? 2005년도? 아닌데? 그게 요때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 같죠? 오르락 내리락 뭐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와, 이것도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잘 보세요. 지나고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변동성인데, 이거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뭐 움직였냐? 모기가 물었냐?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관점이 아니라 월봉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보면 이게 그런 거야? 아이고 그냥 좀 가는 여기 지금 요거거든요. 여기 요 월봉상 흐름 보세요. 여기 뭐 움직였냐 이거야. 뭔데? 뭐 어디가 뭐 어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를 넘어가면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네, 그러면서 빵. 네, 제가 여기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죽이죠. 네, 그래서 팔기는 딱 4만원에, 네, 4만원에 팔았어요. 4만원에. 그래서 이게 딱 10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배, 1000%. 네. 그때는 좋았지. 이거 말고도 1000%짜리 많았어. 네. 우리한 템버거라고 했죠. 템버거. 네. 그리고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전문가였어요. 네, 지금도 못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 탑 엔지니어링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길게 멀리 내다보자. 그런데 이런 단기 변동, 아유 아까워요.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씩 줄여서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SBI 인베스트로 가겠습니다. 인베스트 SBI. 네. 사실 이 SBI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니? SBI 있어.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가격대가 700원대네요. 이거 물려있네. 네. 있어. 700원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도 이제 2018년도 말이나 샀겠죠. 지금 이게 700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최근에는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는 아마도 요쯤인 것 같아요. 2018년도. 그래서 수익이 조금 발생하다가 다시 기어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걸 왜 샀냐면요,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요 하염없이 내려와. 이거 분명 감자 같은 거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볼게요. 감자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배당락 권리락 표시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감자가 있었을 거야. 감자를 찾아야 돼. 감자. 주가가 저렇게까지 변화를 겪게 되면은요, 뭐 권리락 같은 건 유상증자였을 테고요. 네. 자본 감소가 없었을까? 없나? 없는 거예요. 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나도 그때 이거 자본 감소 없어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 했었나? 네, 감자가 없네요. 와우, 진짜? 감자가 없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내린 거야? 와, 씨. 그럼 얘는 재무 구조는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 근데 돈 다 써가지고 뭘로 충당한 거지? 감자를 안 했으면? 재무 구조가 그래도 적자는 안 보고 있는 기업인가 봐요. 네. 적자를 안 봤으니까 감자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적자가 되면 자본 잠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벌이도 안 되겠지만은 자본 잠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피곤해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그러네. 적자 보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 기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동전주 저가주이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중소기업, 뭐 이거 지금 아시겠지만 인베스트이기 때문에 뭐 창투주로고 우리가 판단도 좀 되잖아요. 창투주라고 일단 보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은 경기 부양, 뭐 집중 육성, 뭐 등등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여기 지금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 네,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짬뽕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성장투나, 네,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모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창투들은 근데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이게 무언가 막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동향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역사적 저점권대에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요 이하로 내려가는 포인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4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즈음이 바닥일 것이다. 그 다음에 위쪽 대비해서도 약간은 여유가 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을 만약에 갭으로 빵 뛰어가지고 580원이나 600원 이런 식까지 가버렸다 그러면은 매수 따라가기는 굉장히 애매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 같은 경우들은 요럴 때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미 지나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사우나 다녀오지 않았고요. 원래 혈색 좋아요. 우유빛깔. 우유빛깔. 예전에 내가 우리 그 누구였지? 직원이었나? 누가한테 그랬는데, 네, 나 우유빛깔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성투사는 그 누가 회원님이 그랬나 보구나. 성투사는 초코우유예요. 초코우유. 초코우유도 사실은 뭐 우유빛깔이긴 하잖아. 네, 참, 네. 그래, 초코우유다. 근데 커피 맛이 더 커피 느낌 나지, 커피? 에, 창투주들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정부의 정책이나 기타 사항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뭐 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의 특성상 뭐라 할까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즉 시장의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상승 기대감이 생깁니다. 시장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냥 어차피 뭐 돈놀이 하는 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니까요. 좋지 않으면 그냥 지금 현재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세요. 네. 단기적인 포인트도 매수 후 반등 기대감을 살릴 수는 있겠으나 500원의 지지와 멀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고 이익 기대치는 작아진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네, 종목들이 지금 예약이 꽉 차가지고요. 네.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종목 진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조금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 방송에서 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항상 좀 그러네요. 네, 시작할 때마다 이게 다 해드리고 싶어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그렇죠. 네, 항상 마음만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속상해서 어떻게 네,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한 번만 볼까요? 네. 상한가 나왔잖아요. 네. 상한가 나왔는데 여기서 따라가면서 평단가 뭐 낮추면서 매수하는 거 이거는 이미 늦었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하시려면 이런 데서 하셨어야 되는데 네. 감자 이후에 고생 많이 했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상한가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 강하지? 그렇게 많이 강하지는 않네요. 네. 많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정도에서 물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역시 손실 중이시라면 글쎄요. 뭐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물량적인 부분들이 좀 터지게 되면 부담은 좀 생기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신규 매수나 뭐 추가 매수는 좋지 않은 위치예요. 네, 그냥 개기는 게 좋습니다. 자, 삼성물산 볼게요. 삼성물산은 요거 뭐 모양 괜찮다. 그죠? 종목이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우량하네. 근데 퍼가 159가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실적이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실적 아유 ROE가 0.85가 뭐냐. 그래도 좀 벌긴 보네. 벌긴 보는데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선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겠죠. 5,000원. 그러면 다 됐네요. 네. 주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세게 반등을 했고요. 네, 반등을 했고, 뭐 파동 그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파동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딱 나와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죠. 여기. 매도를 내가 꼭 해야 되는 자리.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깨지고 내려가는 자리. 이격이 벌어져 있다면 요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나 죽습니다. 반드시 매도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매수하면 큰일 나. 네. 그 다음에 최종적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서 8,000원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는 폭락세를 보이게 됐죠. 지금은 지지선 5,000원대를 넘어가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 놨어. 괜찮은 자리입니다.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5,000원 지지가 되면 괜찮아요. 단기적 반등은 기댈 것이 있긴 합니다만 내일 아침에 만약에 상승해서 시작한다거나 내일도 양봉이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좋은 종목은 아니겠네요. 그죠? 네.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습니다. 흐름상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이 진행된 상황인데 지금은 5,000원의 지지를 통한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단 신규 매수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므로 추가 상승 시 따라가지 말고 하락이 진행되면 5,000원의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은 가지고 계세요. 일단 홀딩 중인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은 조정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다 조정 받았으니까 이미 다 두들겨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내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두들겨 맞기 전에 얘기하든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뭐 다 얻어 터졌는데 뭐 더 나쁠 게 뭐 있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일단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나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겨라. 네, 그 말씀 드려야 되겠죠. 자, 이원 컴포텍 볼게요. 이원 컴포텍.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위치가 맞잖아요. 네. 요것도 어디서 매도가 나왔지?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요는 뭐야? 야놀자. 여기요. 네. 여기요. 야놀자. 오빠 놀다 가잖아. 놀다가 쉬었다가 좀 피곤한데 쉬었다 갈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네. 갑자기 술이 확 올라오네. 좀 머리 아파. 좀 쉬었다. 지금 몇 시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피곤한 위치야. 피곤해. 피곤해. 네. 좀 쉬고 싶어. 네. 조정이 무조건 들어간 자리입니다.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똑같은 자리. 네. 주가가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상승을 했어. 이격이 벌어졌어. 이동평균선이 모여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손잡고 내려가자. 네. 손잡고 내려가자입니다. 요거는 나락으로 빠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보유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다 내려왔는데 다 내려왔다는 보장이 없어. 왜요? 이 종목의 저점 지지는 어디예요? 최소한 여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종목이요. 저항을 넘어서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긴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자리 어디라고 그랬죠? 매수는 여기야. 왠지는 아시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여기서 매수해요?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미켈란젤로나 그런 아문젠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지.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대륙으로 가는 거지. 그 시세가 여기서 보답이 되는 거고요. 이미 다 끝났어. 근데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뚫고 넘어가면 바로 그 자리, 여기 원상복귀되는 그 자리가 지지선인데 지금은 공중에 중 떠 있는 모습이에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횡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요, 매수는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런 경우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6,800원 이하, 여기 지금 선 딱 그어져 있죠? 여기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요거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쫄리겠어요. 네, 야 이거 우리 자리가 내려오니까 수익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지금에도 팔아야 되겠다. 그 쫄리는 매도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팔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깨고 내려가면 매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평선 자체도요, 아직은 역배열 전환,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대한 강도가 센 편입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만원대 아래쪽에서 횡보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은 나쁘지 않은데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61선까지 다 끌어내려 가지고요, 이평선 정배열 전환되거나 만원대 넘어갈 때, 그럴 때 매수 포인트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현재 이 종목은 하락 추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하락이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고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왜냐하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부분이 없고 하단의 지지대는 저 밑에 이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가 한 3,000원쯤 되네요. 네. 3,000원 정도 구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6,800원이었죠? 6,800원 맞나? 7,800원이요. 6,800원이요. 6,800원 맞죠? 네. 6,800원 지지선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중인 분들은 6,800원이 마지노선이고요. 네. 뭐요? 인터넷 가입은 오메가 정보통신. 오메가로 가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저기, 이거 뭐 홍보요? 뭐요? 뭔지 모르겠네. 그냥 써주신 거예요? 파산당했다고? 네, 홍보는 아닌가 보다. 까는 거예요? 아무튼 모르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분들은 6,800원이 마지노선이고요. 반등의 위쪽에서만 보유하시면 되고 이탈 시 매도하시는 것으로 보세요. 신규 접근 하지 마세요. 네. 신규 접근 해야 되는 자리는 언제예요? 지지선 확보가 됐다거나 이평선 정배열 나왔거나 만원대 넘어갔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화솔루션 가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네요. 이원컴포텍은. 네. 한화솔루션. 네.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자. 네. 한화솔루션. 얘는 무슨 솔루션이 있는 기업입니까? 이거 좀 약한데. 네. 모양이 실적도 별로고. 그죠? 좀 약해. 모양이. 근데 지지선은 일단 잘 만들었네요. 여기 지금 포인트는 잘 만들어서 요것도 잘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죽였는데 이게 2008년도였어요. 그 다음에 세게 나갔죠. 그 자리가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 이 지켜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네, 신기하다면 신기해. 아우 신기해.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딱 그런 거예요. 그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고 그 임금한테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왜 참 지지선이 되나요? 그러면 그것을 네, 왜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 대답할 수가 없어. 별들에게 물어봐가 되죠. 그냥 여기가 지지선이야. 왜냐면 새로운 영역이 됐기 때문에. 왜 새로운 영역이 되면 지지선이 됩니까? 글쎄 홀시다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하지만 그런 위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를 넓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 저점권이죠. 저점권. 그리고 무언가 그지 같은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언더슈팅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반등은 잘 치겨가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지금은 홀딩, 그 다음에 단기 반등 기대할 수 있겠는데 많이 안 올랐어. 지지선은 가까이 있는데 지지는 가까이에 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그렇다면 요만큼의 기대치가 아직 남아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 종목은 한번 더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셔도 되고요. 아마 저점 지지는 요 근처에서 다 잡힐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위쪽 대비해서도 아직 한 20%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죠.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 정도 선이 마지노 선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좀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바닥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좀 내려왔다가 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찔끔 담아놓고 상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으며 보통은 저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홀딩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매수 같은 것도 괜찮기는 한데 하방으로의 변동 구간이 제법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려면 개미 똥꼬만큼 네, 만큼만 하시고요. 상황 보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세요. 그거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네,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아래쪽쯤 될 것 같은데 가격을 특정 지을 수 없으니까 조정이 조금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나쁘게 보실 상황은 아니고요. 저렇게 완전 저점까지 떨어져서 박살나 버렸다면 오히려 그런 데서 주워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 갈게요. 솔브레인. 아이고 오랜만이다. 솔브레인 나도 있나? 나는 없네. 네. 솔브레인은 나도 없어. 내가 없는 기업이네요. 이게 작년에 많이 올라왔네.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뭔가 이때 재료가 있었죠. 테마가 있었죠. 이거 작년 말에 많이 올라간 이유가 네,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 보면 알겠죠. 저거 반도체 저건가요? 그 소재? 네, 소재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요, 그죠? 요 소재 부품, 예, 여기 네, 반도체 소재 그거 가지고 올라갔다. 소부장. 네,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관련한 부분.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엿먹이려고 했었던 거, 작년에 엿먹이려고 했었던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데일코스가 좀 세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온 부분들인데, 어쨌든 요거는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상황이 될 테고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는 아주 좋은 위치이긴 한데 다 기어 올랐고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일단 차익 매도를 때렸어요. 이 차익 매도에 나온 이 부분을 밑으로 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받아서 올릴 것이냐는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바로 받아서 올리기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요 구간 지금 65,000원 지지인데요. 요 구간대의 지지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엄밀하게 보면 조정이 나와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볼게요. 네. 전 반도체, 네, 반도체, 소재, 네,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전망은 정부의 정책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지선인 65,000원, 네, 65,000원 근처에 온 다음 반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고요. 대신 단기 반등이 너무 세게 나가서 저항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는 좋은 위치가 아니겠죠? 네. 하지만 보유, 홀딩 하시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브레인까지만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9시 3분이 됐어요. 요즘에 계속 오버가 되네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드리고요. 네, 녹화 방송은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